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 문제를 개입하지 말 것을 그렇게 반박하는 주장을 했구먼요. 이번에 그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참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 중국이란 나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과 당국자와 중국인을 구분해야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 보통 시민들이 아니고 중국의 공산당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당국자를 이야기하는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국의 비핵조로 인해서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문제입니다. 중국이 묵시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가 배치가 된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애써 그 문제는 제외하고 사드가 배치됐다는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말문이 꽉 막힌 사람들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마치 거대한 벽을 연상하는 듯한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이른바 민주라든지 인권과 같은 것을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제법 있습니다. 북한을 한번 보시죠.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나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일본은 이야기가 되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갈등도 하고 충돌도 있지만 일단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 개인 사이에도 그렇죠.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가 익히 알았지만 새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중국의 문화일 수도 있고 중국의 역사일 수도 있고 중국의 정치 체제일 수도 있고 중국의 교육 제도에 연유할 수가 있지만 인과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북한의 핵이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겁니다. 우리가 수학으로 따지면 y = fx라고 하면 x가 북한의 핵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이죠.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당국자들은 논리를 어떻게 펼치느냐, 주장을 어떻게 하냐, 원인은 없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은 원인은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그 사드 배치라는 그 과정 문제를 두고 전직 관료가, 정직의 강요가 인민일보에 기고를 하고 또 한국의 현직에 있는 이른바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역사에서 흔히 보는 그런 일종의 패턴입니다만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예. 그 사드 배치라는 것이 아주 잘못됐으면은 중국에 가서 형님 우리 도와달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명백히 옳은 사실을 가지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심한 일일 수도 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란 것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거망동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야당의 몇 사람의 젊은 국회의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예. 이번에 중국의 문제,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y = fx라는 수학 공식을 동원하면은 x가 핵이 있기 때문에 방어적 조치인 y를 선택한 거죠. 따라서 x가 없어지면 y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x가 있도록 누가 조장을 했냐 이야기죠. 그건 중국 당국자들이 조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론을 모으고 중국이 저런 나라구나, 주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상업을 통해서 서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은 저는 여러 세대가 걸려도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산당 지배체제란 그런 정치체제가 크게 변혁을 일어날 수 있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가치라든지 공유용어라든지 정의감 같은 것을 나누기가 힘들죠.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진보 색채의 어떤 정권이 등장했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중국 친화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저는 저 양반들이 참 한심하구나. 역사적 그런 식견이라는 게 저렇게 부족해가 뭘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현대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국이 기여한 게가 뭐가 있습니까? 기여한 게 없죠. 항상 파토를 냈죠. 전 역사를 통해서 중국에 기여한 게 뭐가 있죠? 20세기 100년 동안 중국의 인류사에서 뭘 기여했냐 이야기죠. 물건을 싸게 만들었다. 중국이 안 만들면 다른 나라가 만들어서 팔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태평양의 관할권 문제나 이런 그 다음에 남태평양의 영유권 문제나 모든 문제가 그냥 분란의 씨앗이고 내 이익만 우선하는 그런 땅덩어리는 거대 대국이지만 아주 마음이 좁은 그런 나라의 것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힘을 모으고 각자가 실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빚 많이 지지 말고 이렇게 안 하면은 또 속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영토를 점해야 속국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속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내부에 정말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내부의 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